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의 정윤선입니다.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을 지속했고 또 중국 시장도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수급이 받쳐주질 않고 또 체력이 약한 탓에 크게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2050선에서의 공방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0.05% 소폭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2049선에서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2050선에 진입하면서 마감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현재 시간 0.58% 강세로 686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수급만 보면 참 답답합니다. 끌어주는 주체 없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경계감 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갈팡질팡하던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물을 모두 줄이고 순매수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800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매도로 가닥을 잡고 조금씩 매도 규모를 확대하긴 했습니다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400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수급적으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고요. 어제 폭탄 매물을 내놨던 개인이 오늘도 강한 매도세를 지속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운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물이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작용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수급이 추세적이지 못합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나마 매도 규모를 좀 줄이면서 지수 상승폭을 확대하게 했습니다. 현재 시간 외국인이 200억 원, 기관이 17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수급적으로 둔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오늘도 쉬어갑니다. 조금씩 낙폭을 키우면서 1.8%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가 2.6%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현재 시간에는 1.8%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미국 시장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호조를 기록했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판매 호조에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6%, 기아차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시간 1.5%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의 반등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 2% 강세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시가총액 6위권까지 올라와 있고요. 오늘 신한지주가 보합권,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았는데 LG화학은 약세로 전환하고 1.4%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와 함께 SK텔레콤도 오늘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어제 급락세가 두드러졌었던 SK가 오늘은 4%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셀트리온이 오늘 쉬어가지만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는 2%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점차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3% 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엔이 낙폭을 키우면서 5%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어제도 상승 탄력적인 흐름을 기록했고 현재 시간도 1.5%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J홈쇼핑 매각 효과가 닿으면서 어제는 좀 쉬어갔지만 오늘은 1.4%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이 9%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시가총액 12위권까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서울반도체도 현재 시간 1.2% 강세 흐름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주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타났고 오늘 우리 시장도 정유화학주들 시세가 좋았습니다. GS가 4%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3%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약주도 오늘 흐름이 좋았죠. 이 대장주인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한미약품이 6%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JW 중해그룹주들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중해제약이 14%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제약주도 오늘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NC소프트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3분기 급감한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모바일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무려 11% 넘는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20만 원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고요. 오늘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됐습니다. 코웨이가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1.5% 강세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락앤락은
코스피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나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6.8%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는 움직임. 반면에 쿠체는 중국 시장에서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내수 매출 감소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5.6%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드렸고요. 동시호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과천지점의 강성근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예상체결 지수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지금 58분 현재 2052포인트 좀 나오고 있고요. 계속 장중에는 2050선은 못 넘고 있다가 지금 동시호가 들어서는 2052선까지 올라와서 지금 양봉으로 좀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오후장 들어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 오늘 오래간만에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686선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가 전망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시간 들으면서 다행스럽게도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점 특징적인 내용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지루한 관망세 짙은 장이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동반해서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실적 관련해서 이 종목들의 흐름이 주가 등락에 거듭났던 하루였는데 실적이 좋게 나와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기대감에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대형주들도 계속해서 실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1월 4일 수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마감으로 가면서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관망세 짙은 경계감 강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을지 지금 함께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2050선을 터치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0.19% 강세로 2052선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0.59%, 0.6% 가까운 상승세로 686선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은 여전히 관망세 짙게 경계감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800억 원 가까운 순매수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매도세를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 지속했던 하루였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3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18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간략하게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좀 더 마감 중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 강했는지 코스피 특징주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막바지에 좀 다다르면서 실적 호전주들의 반등이 좀 두드러진 장세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락앤락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로 발표를 하면서 금액 6%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제 구조조정 효과가 지금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국내외 영업망 및 지금 생산 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급격한 매출 성장보다는 지금 점진적인 매출 성장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좀 중국 시장을 역시 락앤락은 염두를 해두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커피나 차 시장으로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점진적으로는 물병이나 뭐 텀블러 같은 시장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중국 정부 규제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주가도 큰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락앤락 브랜드는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 오늘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웨이 말씀드리면요. 지금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39억.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그 주된 요인은 환경사업 가전 부분 그리고 홈케어 사업 부분의 실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도 이뤄냈었고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은 이
이 회사 또한 중국 시장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정수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 공기청정기 신제품도 지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성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또한 이제 배당 수익률도 꽤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CJ그룹 매각 기대감도 남아 있어서 앞으로의 M&A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NC소프트 3분기 영업이 이 종목은 실적은 잘 나오진 않았지만 반대로 반등세가 또 강했던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나 지금 모바일 신작 기대감이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 게임이죠. 리니지의 지적 재산권을 좀 충분히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런칭 준비 중이다. 그 공개한다는 계획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기존 이제 PC 게임에서 주력적으로 지금 모바일 게임 성장을 하고 있었던 NC소프트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금 모바일 게임으로 전향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주가는 좋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한 역시 넥슨과의 이제 지분 관계를 정리를 하고 이제 NC소프트 이제 대표이사죠. 김택진 의장이 지금 다시 경영 측면에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주주로 지금 복귀를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경영 전략을 펼칠지도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간략하게는 LG생활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사와는 역시 다르게 LG생활건강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료나 다른 생활용품도 다 영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다른 화장품 회사들보다는 꾸준한 상승 이어주고 있는데 역시 지금 메르스 영향으로 매출 감소 영향이 다른 화장품 주식에 대비해서는 덜했었고 지금 화장품 주 중에서는 또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지금 오늘 장도 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대형주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입니다. 실적 호전된 흐름을 보이면서 락앤락, 코웨이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는 오늘 강세를 보였죠. 모바일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특징주 짚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방향성이 있었다라기보다는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개별 이슈의 주가 등락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흐름 강했는지 짚어볼까요? 네, 금일 코스닥 시장이 0.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한켠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아쉬움이 남는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마감 들어서 어느 정도 축소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매도에 대한 흐름 자체가 쉽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일부 제약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대화제약입니다. 오늘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바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었죠.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구용 항암제 임상 3상에 대한 종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2월까지 국내 시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는 그 내용과 함께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바로 좀 상한가에 직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본격화되면서요. 이 실적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장중에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쿠첸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6% 정도의 하락 마감 보였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3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내수와 수출 부분이 모두 다 감소세를 보였고요. 전체적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기밥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출 자체가 8%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하죠. 모 증권사에서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등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새내기 종목입니다. W게임즈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SNS를 기반으로 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6만 5천 원 선으로서 희망 공모가를 초과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7만 1,600원까지 갔었습니다만 결국 변동성 끝에 6만 2,500원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마무리 지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마성 관한 종목들의 주가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육계 관련주가 오늘 참 변동성 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급등 양상을 지속을 해나갔고요.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도 최근에 시세가 강하죠. 세종텔레콤도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릴 첫날이었는데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 다른 종목들도 오늘 큰 폭으로 오르면서 동반 급등세가 두드러졌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지금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후청 들어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30% 상승한 18,926.9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2만 100선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 속에서 증시는 오후청 들어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중국 증시는 계속적인 상승 기조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3.61% 상승한 3,436.6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3,400선 위에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심강통이라고 하는 심천과 홍콩 간의 이제 교차 거래를 올해 안에 허용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오래 든다라고 했을 경우 다시 중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 기조 이끌어져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외국인들이 갈팡질팡 눈치를 보다가 장 마감으로 가면서 매수 규모를 더 확대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매수에 나서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그나마 좀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380억 원 매도 우위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수급적으로 좀 어떤 종목들 흐름 강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지금 기관 수급부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은 역시 계속 수출주 위주, 경기 민감주 위주를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NC소프트를 제외를 하고는 지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포스코 순으로 해서 계속 경기 민감주를 계속 꾸준히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 이제 10월도 그랬고 11월 장세도 코스피 기준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도 수출주 위주로 변동성 있는 장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분석 때문이라도 지금 기관들은 수출주 위주의 매수를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지금 삼성전자를 기관들을 제일 많이 팔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SDS, 그래서 삼성 관련 그룹주들은 기관들이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현대해상, 유한양행 등 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나 계속 이제 올라오는 주가가 반등 나올 때마다는 좀 정리하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고요. 반대적으로 좀 외국인 수급은 수출주나 내수주 가리지 않는 좀 큰 폭의 행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데 네이버를 외국인들을 제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LG생활건강, 한국항공우주, 호텔신라 등으로 해서 지금 수출주나 내수주 가리지 않는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적으로 순매도 종목을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어제부터 계속 SK그룹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지주 SK라든지 좀 SK텔레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 이슈도 있었고 기업 분할 이슈도 있어가지고 지금 자금들이 좀 많은 주식들을 지금 계속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역시 기관과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두 번째로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KTNG나 포스코, 롯데케미칼 순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또 수출주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상반된 수급 동향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요. 오늘 NC소프트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나 기관이 좀 강하게 이끌어줬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수급이 좀 눈에 띄는데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팔다가 수급이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 특징주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용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1130원 선, 그래도 지질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일단 달러원 환율은 중국 위안화 SDR 관련 IMF 회의 연기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글로벌 위안 시장에서 달러화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 호전과 22억 드라기 총재의 QE 확대 가능성 발언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NDF 환율은 신흥국 환율 강세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 서울한시는 1130.2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 달러원 환율은 큰 폭의 변동이 없이 금요일 있을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기다리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4일로 예정됐던 IMF 집행이사회가 일정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채 미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은 상승하기보다는 계장가 수준에서 등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중국의 차이신 PMI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을 상회한 52.0으로 이제 발표되면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신흥국 환율 강세가 이어졌고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작용하면서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은 하락은 좀 제한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05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보였고요. 결국은 1.1원 하락한 113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약세포를 좀 축소하면서 121.1엔 정도 내외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935원 내외에서 수준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소폭 약세로 마감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오늘도 지속이 됐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참 아쉬운 것이 사줄 때는 일관성이 없더니 기관이 팔 때는 참 일관성 있게 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어떤 종목들 흐름 강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각각 300억 원 수준에 달했었던 것에 비하면 매도 규모는 어쨌건 축소되면서 끝은 났습니다. 하지만 짚어주셨던 것처럼 매도에 대한 연속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 쪽에 좀 집중되거나 연속성을 띠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당분간 피해가는 전략, 상대적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매수세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응해보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사준 종목과 판 종목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의 매수 토픽은요, 카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48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고요. 카카오는 기관들도 동반해서 매수세를 좀 보였고 이 밖에 인바디, 인터파크, 뉴프라이드, 시젠과 서울반도체 등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IT 관련된 종목들도 일정 부분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 밖에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상당히 좀 업종만 봤을 때는 좀 고르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쪽에 81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 CJ 옷쇼핑을 매수했습니다. 인터파크와 관련돼서는 외국인들은 사업회사인 인터파크를 매수했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지주사인 인터파크 홀딩스를 매수한 점이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밖에 지금 서울반도체라든지 원익 IPS의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동반해서 매수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 가운데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400억 원 이상 매도세를 집중시킨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상장된 W게임즈가 되겠고요. 상장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받았었던 물량 자체에 대한 처분 정도로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 게임주 쪽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집중된 점인데요. 컴투스, 게임빌, 웹젠, 그리고 위메이드 등을 모두 다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YG 엔터테인먼트, 아프리카 TV, 로엔 등과 같이 이런 컨텐츠나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일정 부분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파티게임즈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35억 원어치의 매도 규모가 되겠고요. 이 밖에 솔브레인과 셀트리온, 그리고 CJ E&M, 슈픽앤코리아와 인바디 등으로 매도세를 보였는데 기관들의 매도세는 특정 업종에 집중됐었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좀 고른 그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나 매도 종목은 큰 방향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카카오와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눈에 띄었고요. 파라다이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강한 매수 속에 지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늘 수급이 다소 아쉽습니다. 외국인들이 13거래일 만에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소폭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마감 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선물 시장은 뒷심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는 252.95로 전일 대비 0.4포인트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미국 시장 상승의 영향으로 선물 지수 254를 돌파를 했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 선물 매도가 늘어나면서 252 부근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근 한 달 만에 외국인 선물 수급이 매도 우위였는데 본격적으로 외인 선물 매도가 출회될지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외인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추가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은 중국 위안화 SDR 편입 결정과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역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견됩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 본격화되는지 여부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SDR 편입 관련해서는 IMF 회의가 연기된 만큼 이 부분 일정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시장 마감 동향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특징주 가운데 좀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강성근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네, 한미약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대표 제약주죠. 한미약품이 오늘 금일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전 7월 말경이었죠. 거의 60만 6천 원 최고점 이후로 급락을 거듭한 끝에 지금 어느덧 또 오늘 종가로는 55만 원. 지금 근처까지 다 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하게 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3분기 실적 호조는 계속 발표된 이슈라서 많이 아실 텐데 추가적인 수출 계약 기대감이 계속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약품의 이런 선전으로 인해서 지난 7, 8월에 같이 급락을 했던 주요 바이오 종목들의 시장 기대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미약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퀀텀 프로젝트라고 해서 신약 개발 작업도 추가적인 해외 수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투자 심리를 더욱더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최근에 이제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한미약품과 관련된 이제 주가 조작 혐의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인해서 이제 압수수색 조사가 진행이 된다는 점이 일시적으로 충격이 나왔을 뻔했는데 지금 그거를 또 무마할 정도로 상승이 좀 강했던 하루였고요. 이제 한미약품은 올해 국내 바이오 대표 업종 중에서는 이제 최고의 선호주로 떠오를 만큼 이제 주가 회복세가 계속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셀트리온이나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등도 지난 지금 8, 9월 저점 대비해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상승세가 이제 한 차례 이제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한미약품을 필두로 인해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도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제 3분기 실적으로 또 그의 성장성을 좀 입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정부가 지금 최근 이제 앞으로 3년간 한 400억 원 규모의 지원하는 이제 글로벌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술 계약 사업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군 중에서는 지금 이익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만한 이제 업종이 바이오 외에는 이제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바이오 업종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제 급등락을 겪은 만큼 이 향후 실적과 주가를 전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차례 조정 구간 꽤 2개월 가까이 걸쳐 왔죠. 그래서 조정 구간을 지닌 만큼 또다시 지금과 같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이나 단기 매매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신약에 대한 모멘텀도 클 뿐만 아니라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실적으로 증명해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기대감까지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서 향후 흐름도 함께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정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네, 오늘은 DHP 코리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실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일회용 인공 눈물을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제품에 있어서 국내 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3,000당 제약이 되겠고요. 사실 3,000당 제약이라는 회사도 이 인공 눈물 관련돼서의 사업을 영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일회용보다는 이제 다회용의 조금 더 용기가 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DHP 코리아의 인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윈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한 15년여 전부터 라식이라든지 라섹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력 교정 수술이 많이 좀 대중화가 되고 있고요. 그 수술을 한 이후에는 안구 건조증이 좀 필수로 수반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인공노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었죠. 이러한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고 좀 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환경오염에 따른 안구 건조증도 역시 좀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생활 패턴을 살펴보면은 사실 전자파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사무실에서는 하루 종일 PC를 보게 되고 집에 출퇴근할 때에는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집에 또 퇴근을 해서는 TV를 보게 됩니다. 이런 전자파의 과거 대비 굉장히 장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서 역시 또 안구 건조증에 대한 최근에 인구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인공 눈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는 안약이든지 아니면 다회용 을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수반되는 방부제라든지 조금 더 인체에 무해한 내용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일회용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DHP 코리아에 대한 실적 성장의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함께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회사가 캐파 생산 능력 자체를 확대를 시켰는데요. 과거에는 연간 1.3억 관의 생산이 가능했었다면 이제 캐파가 증설된 이후에는 연간 2.5억 관의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을 처음으로 가동을 할 때에는 일정 수준까지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따르게 되지만 어느 정도 간속률이 안정화됐을 때에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더 누릴 수가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생산도 한 60%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40% 같은 경우에는 수탁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캐파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 수탁 생산에 대한 여력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상반기 대비 하반기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그 생산 능력의 확대라는 것이 연간으로 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외형 성장까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순현금이 한 23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들도 안정적인 편이다라는 말씀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9,000원대에서의 바닥권을 형성을 했고 그리고 일정 수준의 반등 이후에 10,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다져가는 흐름과 함께 오늘장에서 거래를 수반하면서 일단 양봉으로 10,000원 선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는 투신권에서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최근 한 2거래일 정도는 외국인까지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떨쳐버린 상황에서 앞으로에 대한 외형 성장의 기대감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본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DHP 코리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만액 시장의 선두 업체입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로 반등하는 흐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향후에 긍정적인 흐름 전망해 주셨습니다. 주의 깊게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 오늘 205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데 수급은 받쳐주지 않으니까 불안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계속해서 관망세 짙은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11월 장세도 지금 계속 박스권 장세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단으로는 2100선 수준을
상단으로 보고 지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급의 역시 핵심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지금 세력 주체는 외국인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끝까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코스피 주가 상승폭이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인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종목 선별에는 좀 더 중요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한 종목 슬리마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래서 주요 대형주의 3분기 실적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코스닥이죠. 코스닥 대비 상대적인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업종이나 종목별로 지금 향후 실적에 대한 윤곽이 오히려 코스피 쪽에 있는 기업들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지금 차별적인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역시 지금 코스피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호전된 글로벌 유동성 장세,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가능성 계속 열려 있고요. 그리고 배당 확대 여력 측면에서도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대형주에 대한 선호가 계속 11월에도 내일부터 해서도 11월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또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 민감주 내에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익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종목군 위주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별정이 역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최근 상승에도 좀 불구하고 장기 소외주 형식이었던 약폭과대주 위주의 접근이 좀 필요할 상황이기도 하고 좀 개별 모멘텀 지금 확보로 인해서 순환매 장세에서 우선 관심 대상으로 꼽힐 이유가 되는 게 이제 낙폭 과대주도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역시 장기 성장성 확보를 한 아니면 전기차 테마라든지 아니면 전장 부품, OLED 관련주는 지금 계속 물론이고요. 그리고 중국 내수나 국내 내수 소비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수요 부진 해소 효과가 좀 보이는 이제 완성차, 현대차나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수 부진에 따른 지금 실적 부진 우려가 계속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진 양상을 지금 10월도 그랬고 9월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었던 이제 내수주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걱정이 많으실 테고 신규로 진입을 해서 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것 또한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인해서는 수출주와 더불어 병행해서 비중을 조금 확대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경 예산 집행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내수 활성화 정책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메르스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연 수요가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4분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의 회복 조짐이 이제 계속 완연해지고 있고요. 이제 업종 체질 개선도 계속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가시성이 좀 높아 보이는 내수주도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지금 지속적으로 자동차 업종이나 많이 낙폭 과대된 내수 업종 위주로 단기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실적 발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소외되어 있던 낙폭과대주, 전기차라든지 OLED, 전장부품,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내수주도 함께 병행하는 전략 세워주신 만큼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고요. 역시나 녹록지 않은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보수적인 전략 세워주시고 계신데 네. 전략 유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략상의 변화는 없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지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200일선의 이평선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200일선 부근에서의 반등을 좀 정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다만 우상향하고 있는 200일선에서 지지선은 어느 정도 저점은 우상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단이 700선 부근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으로 좀 등락의 굉장히 좁은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안에서는 역시 개별적인 종목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컨센서스에 대해서 미리 움직이는 쪽보다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그를 반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점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그 종목 중에서는 서울반도체라든지 인바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실적이 예상치를 굉장히 좀 웃도는 흐름을 보였었고, 그런 흐름이 오히려 발표
발표된 이후에 주가는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반면에 오늘 부진한 실적 발표한 쿠첸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의 주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실적을 확인하고 좀 재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 기관들이 매도하는 종목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피해가되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의 매도의 연속성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매수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을 갖고 슬림화하자라는 전략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200일선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700선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좁은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전망해 주셨고요. 이제 3분기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텐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관 매도 종목은 피해가고 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양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과천지점의 강성근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전략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2050선 박스권 상단에 있는 가운데 이 경기 관련 대형주 순환매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와운넷 이호금 파트너의 의견입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조정 시 저가 매수에 나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유한타증권 이강일 부장의 의견입니다. 실적 호전되는 대형주와 배당주 중심으로 중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와운넷 이호금 파트너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일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가 매수에 나서보자라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일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저는 이제 시장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시황에 대해서 박스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시장 흐름이 좀 강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준비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가장 근거를 두는 이유는 이제 그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흐름이 견조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자리인데 이틀 연속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은 이제 먼저 이제 에너지 쪽 업종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최악은 지났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낙관론 쪽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제조업 PMI 지수도 일단 50은 밑으로 하향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경기 민감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결국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50에서 2070이 만만치 않은 매물대에서 계속적으로 부닥치지만 결국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이끌면서 결국 이 구간을 돌파해 나가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그 한미약품의 부활입니다. 한미약품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되면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조금 더 집중하지만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기 민감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주하고 경기 민감주의 비율을 한 40대 60 전략으로 해서 조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와운의 이호금 파트너와 함께 내일장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세를 읽는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매일 베테랑 전문가들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아임존스탁팀의 김권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포트폴리오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삼성 SDI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자라고 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오늘도 강세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와 함께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I 그동안 조금 흑자가 날 것이다, 적자가 네. 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 근데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적자에서 흑자로 돈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주력이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했던 이런 주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삼성에서 조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성장의 가장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를 이 삼성 SDI가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안 공장이 우리나라 그 업체로는 최초로 지금 중국에 지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가파르게 지금 수요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어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4만 개 이상이 여기서 생산이 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하고 이미 다 납품 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기차가 발주가 되면 끊임없이 상승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테슬라 쪽에서 발표를 한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요. 테슬라가 그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은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당연스럽게 삼성 SDI의 호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사태가 뭐 끝났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 고급차 뭐 3000cc 넘어가는 거에서도 이러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조사에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해서 끊이지 않는 이런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폭스바겐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기차를 계속해서 우리가 푸시를 가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가 지금은 전기차를 이제는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바꿔주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조금 한 2주 정도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전에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PBR이 1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빠졌을 때 뭐 PBR이 뭐 삼성 SDI가 6천억 가까이 적자가 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PBR이 0.6배 이하로는 내려가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는 흑자로 돌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PBR은 1배 이하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도 굉장히 큰데요. 일단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우려를 씻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에 전기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 기존 보유 전략 유지를 하셨습니다. 삼성 SDI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편입된 종목이죠. 메지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잡고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애매한 모습이 계속해서 네.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도 왜 이러지? 올라갈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11월 달이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달에 아마 폰탄 그 임상 3상 승인이 아마 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만 하나만 하더라도 매출이 1,000억짜리가 넘게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귀병이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비용 측에서도 비용도 메지온 쪽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비용도 없고 매출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큰 거는 내년도 1분기 정도에 새로운 뭐 우리가 발기부전 치료제가 여기서 지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임상 허가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규모는 좀 엄청납니다라는 거. 2조 9천
5천억 시장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는 거의 독점 시장이 뭐 과점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뛰어들 수가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 메지온의 이런 효과. 그러면 매출이 지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무정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지금 현재가 4분기니까 치료제 쪽에 얘기가 다시 한번 더 흘러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큰 틀에서 뭐 바이오 업체들 그동안 조금 많이 쉬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 그런데 오늘 그리고 최근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 가장 다들 대부분의 박스권의 흐름을 이제는 지지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롱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좀 대표 주들 한미약품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즉 이제는 모멘텀은 다 분위기는 갖추어졌다. 그리고 이 회사 메지온도 이제 모멘텀이 조만간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더 이상 빠질 구간까지는 이제 더 이상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다.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메지온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를 지속해오던 외국인들이 오늘과 어제는 좀 매수에 나서주면서 수급적으로도 좀 풀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이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과 함께 이제 모멘텀이 터질 시간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유지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지온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있죠. 가장 최근에 편입한 종목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계속해서 수익률은 보합권인데 어떤 흐름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한 주간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안 움직여서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차트만 보더라도 밑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누구냐면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가 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5%까지 하락이 돼서 무슨 일이 없는데 제가 바로 주담하고 통화까지 했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빠졌다가 결국은 다시 다 플러스까지 상승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모습을 보시면 밑꼬리가 계속 달린다는 말은 주가가 조만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실적은 지금까지 근 3년간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아주 성장의 가치주라고도 성장도 하면서 가치주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달에 결국은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는 출범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최종적으로 두 군데가 이제 채택이 될 거니까 거기 그런 인터넷 은행이 얘기만 나오더라도 이 회사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렇게 한 번 더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차트를 보니까 정말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또 11월에는 실적이 발표될 텐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인터넷은행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다시금 좀 강세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까지 기존 보유 전략 유지하신 만큼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 시장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관망세 짙은 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계속해서 경계간 흐름 강한 모습을 보여서 사실 좀 방향을 잡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제가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또 평이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좀 움츠려 계셔야 될 때고요. 지금 막 뛰고 막 덤빌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덤비면 계속해서 계좌가 점점 좀 쫄아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늘어나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다. 지금 현재 그나마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만 확인하고 그 다음날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개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박스권 같은 경우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2100선까지는 아마 한 번은 올라설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는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들이 가기 때문이냐면요.
가장 큰 주식들, 누구나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주식들,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그룹 이런 식의 시가총액 거의 20위 안에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느끼기엔 시장이 안 좋다. 실제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보면 대부분 최근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던 시절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오늘도 마이너스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전 세계 증시를 지금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 대부분 거의 전고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 가 있는 그 증시가 딱 두 군데인데요. 아마 코스닥 시장과 아마 중국 상해 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어제의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뭐 전고점 언저리까지 가 있다. 한두 번만 더 올라가면 전고점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모습에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PMI 지수 같은 게 다 긍정적으로 돌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가장 안 좋은 PMI는 뭐 중국인데 여기서도 그래도 그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돈 풀기 작전이 이제 세계에서 미국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유럽까지 흘러가면서 돈 풀기 작전이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금리가 지속이 됐고 유가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면서 원재료가가 계속해서 낮춰졌고요. 결국은 돈까지 풀어주면서 세계의 경기를 계속해서 상승을 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좀 왕따 시장인 것 같아서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즉 700선이 돌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700선이 돌파가 되면 다시 한번 랠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또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는 건 대주주 물량이 돼버리면 여기에 양도 차익 같은 거를 과세해버리겠다라는 거. 우리가 주식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는데 사실은 매매분만 해서 0.3을 세금으로 먹이면서 다 모든 게 과세 절차가 끝나는 거에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주주가 2%가 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먹여버리겠다라는 이것 때문에 조금 개인 투자자들, 슈퍼개미들, 주식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식을 11월, 12월은 조금 안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아직은 물음표가 찍힌다. 그렇지만 700선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750선까지 다시 한번 리레이팅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배당 성향이 어찌됐든 지금 11월이 왔으니까 12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쪽에서도 계속 배당을 늘려야 된다. 외국인들도 배당을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 쪽에서도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관련된 그런 주식들만 조금 차별화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한 종목들을 오히려 집중해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이런 전략을 펼쳐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2100선까지도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지수 상승에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만큼 개인들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700선에서 갇혀 있는데 이 돌파 여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배당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아임뉴스탁팀의 김건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예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예고 빅샷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글로벌 그루에게 듣는다. 타이후이 JP모건 자산운용의 아시아 수석 시장 전략가와 함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세워드리니까요. 내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7시와 1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예정이 돼 있었던 중국 위안화 SDR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IMF 회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 일정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에서는 연준 옐런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죠.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는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